어느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 배터리의 지속시간은 평균이 6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만든 8개의 배터리 중에서 지속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배터리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보니까요, 8개 중에요. 8개 중에 2개 이상. 뭔가 8개가 일어나는데 이 8개가 각각이요. 독립적으로 놀죠? 이런 경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요. 통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가면요. 이항분포가 됩니다. 이항분포. 원래 이 전에도 저기가 있죠. 경우의 수면은 이항정리가 있는 거예요. 이항정리, 독립시행. 확률이죠. 경우의 수에서는 이항정리. 확률에서는 독립시행, 통계로 오면 이항분포. 그리고 이항분포에서 n이 적당히 커지면은 정규분포를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8개 중에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단 여기 보면 평균이 60시간이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60시간인데 지금 문제가 60시간 이상인 배터리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배터리를 선택했을 때 60시간 이상이 나올 확률은 절반이죠.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8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항분포를 표현해보면 B, N이 8이고요.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요. 만약에 요 8개가 아니라 뭐 한 80개 숫자 컸어요. 20개 이상. 숫자들이 크면은 이대로 확률을 각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평균과 우리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작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 확률 문제로 보시면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 8개 중에서 지금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2개 이상이라는 거는 2개, 3개, 4개, 5, 6, 7, 8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확률 구할 때 접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사건의 확률이죠. 1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2개 이상의 반대는 0개거나 1개가 되겠죠. 0개의 확률과 1개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0개의 확률은요. 이렇게 볼까요? 8개 중에서 0개.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8시 0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에 0제곱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 되겠죠? 8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개. 8개 중에 1개는요. 8시 1에 2분의 1 같은 경우는 똑같죠. 어차피 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8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의 8제곱이 256이에요. 256분의 요거는 1이죠. 8시 0일이고 이것도 1이고 요거는 8 더하면 9. 그래서 1에서 빼주면요. 256분의 247이 됩니다. 여기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면요. 이 우리 경우의 수부터 해서 통계까지 중에 라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경우의 수에서는 이항 정리가 있죠. 이항 정리가 있고 확률로 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있고요. 이게 통계로 가면 이항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항분포도 n이 좀 커진다 그러면 정규분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상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숫자 차이로 의해서 어떤 거는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정규분포를 안 하고 그냥 확률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또는 어떤 문제 이제 뭐 평균 같은 거 구할 때도요. 어떤 기대값 어떤 걸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항분포 또는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항 정리를 또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확률과 통계 있죠. 단원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 10이고요. 분산 4의 제곱.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m의 4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x와 y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와 g이다. f12가 g26과 같고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f하고 g가 같이 연관이 돼 있죠? 한 번에 같이 그려볼게요. 하나의 축에.
자, 이렇게 축이 있고 정규 분포를 하나 먼저 여기서 보면은 x의 정규 분포가요 평균이 10에 표준 편차가 4입니다. x의 분포가 평균이 10, 표준 편차 4. 자, y는 자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 f의 12 하고요 g의 24가 값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가 12. 자, 이 값하고요 g의 26 대입한 거. 자, 26이 대략 뭐 이쯤이라고 볼게요. 26 대입했을 때 값이 요거랑 같은 높이. 요거랑 같은 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함수가요. 지함수도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 똑같죠. 표준 편차 4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모양이 그려지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의 오른쪽 부분이요. 0.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0.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쪽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4. 자, 표준 편차가 4, 4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거리도 똑같아야지 y 값도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가 2만큼 갔으니까 얘도 2만큼 더 가서 m 값은 2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요.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20은 이쯤 되겠죠.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 구하면 되겠죠. 이쪽에서만 보면 돼요. 28에서 20이면 이거 4니까 일로 두 칸. 그죠? 8을 28에서 20 뺀 8을 4로 나누면 2. 왼쪽으로 두 칸. 두 칸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요. 0.4772. 이쪽 넓이가 0.477이니까요. 나머지는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얘를 빼주면 0.0228.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규 분포. 평균이 1740m고요. 표준 편차가 500m입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그랬어요. 2000m면 여기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요 2000m 요거 해당하는 게 얼마큼 떨어진다 볼게요. 표준화 시키는 건데 보면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됩니다. 요 길이가 요 2000에서 1740을 빼보면 그 다음에 500으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되는 거죠. 표준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빼보면 2600 이렇게 260이 되고요. 260을 50으로 나누면 500으로 나누면 0.5525에 520 0.52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죠.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0.52칸 표준 편차에 0.52배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확률이 0.2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0.2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0.3 이렇게 되겠죠? 문제 보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자, 이 고객 중에서 15%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 이걸 기준으로 요 미만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죠.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여기를 지금 0.3%고요. 여기가 전체 그거의 또 1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한 1000명이라고 볼게요.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전체가 1000명이라고 하면은 2000m 이상인 게 0.3이니까 300명이 되겠죠. 얘는 300명, 나머지 여기는 700명. 두 개 더해서 700명 이렇게 됩니다. 300명의 15%예요. 300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되겠죠. 자, 45명 이렇게 되고요. 700명의 5%, 또 700 곱하기 100분의 5, 7, 35 이렇게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한 명을 선택했더니 벌써 그 고객의 시장에서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죠. 자가용 이용. 자가용 이용 전체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80명 이렇게입니다. 80명 중에 2000m 미만일 확률.
2000m 미만은 35명. 80분의 35. 약분하면요. 5로 약분하면 5, 7은 35. 5, 1, 5, 6, 30. 답이 16분의 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그마 351부터 369까지 410K의 10분의 9의 K제곱, 10분의 1의 400-K제곱의 값을 오른쪽 정기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자, 이 식을 보면요. 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400번씩 400번 중에 K번 나올 확률이에요. 한 번 나올 때마다 뭔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9. 10분의 9의 K제곱.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의 400-K.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 더한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요.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통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경우의 수에서 이항 정리가 있죠. 이항 정리가 확률로 오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고요. 통계로 가면 이항 분포가 됩니다. 이항 분포가 n이 또 커지면은 정규 분포를 빌려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라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꼭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것만 놓고 독립시행이에요.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이게 몇 개 안 되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351부터 369까지 숫자가 너무 크죠. 300 집어넣으면 10분의 9의 300제곱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가 클 때는 보다 정규 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항 분포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400번 시행했고요. 400번 한 번 할 때마다 나올 확률은 10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과 분산을 구해내야 됩니다. 평균은요, NP입니다. 400 곱하기 10분의 9. 36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죠. 여기에 10분의 1만 더 곱하면 됩니다. Q값. 이게 P값이 10분의 9고 Q값은 10분의 1. 10분의 1 더 곱하면 36. 그래서 표준 편차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빌려다 써보면 평균이 360에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묻는 게 351부터 369까지예요. 351 이쪽이 되겠네요. 369. 그러면 이쪽으로 볼게요. 자, 이쪽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볼게요. 표준화 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칸수만 구하는 거예요. 360에서 351을 빼면 9가 되겠죠. 9를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1.5. 1.5. 여기 0.4332에 해당되고요. 이쪽 넓이가. 이쪽은요. 이 거리가 369에서 360 빼면 9가 되겠죠. 9를 6으로 나누면 이것도 1.5. 여기도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확률 다 더한 것은 요거 두 번 더하면 되겠죠.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0.8664.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양궁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 4cm, 8, 12에서 40으로 4cm씩 증가하는 10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x가 0부터 4이면 10점, 4부터 8이면 그 다음에 9점, 그 다음에 8부터 10이면 8점 이렇게 가서 1.40보다 크면 0점을 득점한다. 기록에 의하면 양궁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가 12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마지막 먼저 볼게요. A가 12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화살을 쏠 때는 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8점을 득점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한번 쐈을 때 8점을 득점할 확률 이걸 알아내야 되고요. 이제 알아내게 되면 이항 분포가 되겠죠. 12발
독립적으로 썼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가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은 여기서 구해내서 쓰면은 이항분포. 그것의 기대값이 평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대값, 평균은 MP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12P, 요것이 답이 될 거예요. 우리는 확률만 구해내면 됩니다. 즉 8점을 득점할 확률. 근데 8점이 여기서 뭐냐면 X가 8부터 12 사이면 8점을 득점을 한다고 했어요. 거리가. 그리고 거리는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이 8, 표준 편차 2.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8점을 맞는 경우는 X가 8부터 12까지입니다.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8점을 넣는 구간이에요. 이기 때문에 여기 두 칸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두 칸. 이식 두 번 가면 10이 나오죠. 두 칸이니까 요거 0.4772에 해당됩니다. 0.4772가 요 P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 곱하기 0.4772. 이거 계산하면요. 5.7264가 답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k가 1과 2 사이일 때 확률 x가 k부터 2k 사이에 있을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프 있죠? k부터 2k까지입니다. k가 1과 2 사이니까 k는 1과 2 사이에 여기에 k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k는 k가 1과 2면 2와 4 사이, 여기에 2와 4 사이에 2k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니까 자,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알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요 구하는데 도형 문제겠죠. 이제 잘라가지고 사다리꼴 두 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를 빼줘도 되겠죠. 그리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식들을 각각 구해요. 이 직선식이 기울기가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2분의 1이니까 y는 4분의 1 x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요식도 알아내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4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4,0.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직선의 식을 구했죠. 여기에 k 집어넣어서 y값 알아내고, 이 k는 여기다 대입해서 y값 알아내고, 그래서 이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넓이를 뭐 이쪽 구해도 되고 이쪽 구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1에서 반대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또는 이제 이런 식을 안 쓰고요. 또 비율로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2대 2분의 1, 그쵸? 2만큼 갈 때 2분의 1, 2대 2분의 1이면 4대 1이죠. 이 길이 비율이 4대 1. 그러니까 이것도 4대 1이니까요. 여기가 k면 이 높이는 4분의 1k가 되겠죠. 여기가 4분의 1k. 이런 식으로 비율로 바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이걸 구해 볼게요.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8분의 k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 넓이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4대 1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가 4-2k가 되겠죠. 그럼 넓이가 아까 이쪽에서 보면 k일 때 k 4분의 1k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붙었잖아요. 이 길이의 제곱의 8분의 1. 이것도 이 길이의 제곱의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요. 더해서 전체 확률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k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값,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가 되게 하는 k값이기 때문에 1 빼기에 이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쪽 요거의 최소값, 최소가 되는 k값만 구해내면 됩니다. 분모가 다 88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기 때문에 분자만 보면 k제곱과 4-2k제곱 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k값 알아내면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여기 4k제곱이니까 k제곱 더하면 5k제곱 나오고요. 네,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16k. 그리고 상수항. 어차피 최소되는 k값 구할 때는요, 이 상수항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k로 보면은 5k-16에서 0 되는 값이 0과 5분의 16.
그래서 요거의 절반인 5분의 8.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강의, 제 강의 처음 보시는 분 이거 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뭐냐면, 우리 보통 완전 제곱해가지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근이 있으면, 근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최대나 최소는 이 두 근에 어디 중점을 대입했을 때 값이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돼 있죠. 어차피 이 중점은요, 이 상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y축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본 겁니다. 그래서 k로 묶으면은 항상 근 하나가 0이 나와요. 0과 나머지 한 근, 0과 어떤 근이 나온다고 치면은 알파라고 하면은 요거의 가운데니까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0과 나머지 한 근의 요 근의 절반. 그래서 이거를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무조건 k 하나 0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5k-16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식을 보고 일 때 그냥 5k-16이다. 머릿속으로. 근은 이거는 암산으로 되잖아요. 5분의 16. 2로 나누면 5분의 8.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입학 정원이 35명인 A학과는 올해 대학력 시험의 4개의 영역 표준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 순회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A학과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수는 500명이고 이들의 성적은 평균이 500점, 표준 편차가 3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학과에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정규분포 표현을 해보면요. 지금 점수가 평균이 500점, 표준 편차가 30점. 평균이 500에 표준 편차가 30입니다. 근데 500명 중에 지금 지원이 500명 했죠? 500명 했고 35명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이쪽에 500명 중에 35명. 이를 곱해보면 1000명 중에 70명 이렇게 되겠죠. 0.07 이렇게 했을 때 합격생인데요. 합격생의 여기가 0.0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요 점수 여기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0.07이면요. 표를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되겠죠. 기준 평균부터 여기가 0.43이 되겠죠. 0.43에 해당하는 거에 여기 있네요. 1.5 여기서 1.5칸이에요. 한 칸 반. 한 칸에 30이죠. 30 더하기 반 칸은 15. 45를 더해주니까 545. 최저 점수는 545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그마 308부터 400까지 이 값을 아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모양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확률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 크면은 직접 구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 이항 분포를 이용을 하는데 이항 분포가 지금 400번 시행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 5분의 4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값이 크면은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쓸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졌죠. 그럼 이거 힌트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데 정규 분포를 이용할 때 먼저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내야 되겠죠. 평균은 NP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은 80, 48, 32, 3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 NP 여기 평균에다가 Q 즉 1에서 5분의 4 뺀 5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면 64. 표준 편차는 8이 되겠네요. 평균이 320, 표준 편차가 8. 즉 이거는 400번 시행한 거예요. 그렇죠? 400번 여기 400번 시행했는데 평균적으로 320번 정도 나오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8 정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308부터 400까지. 308은 이쪽에 있겠네요. 308부터 400. 그러면 320에 308이면 빼주면 12죠. 12를 8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1.5가 되겠네. 1.5. 1.5에 해당하는 게 0.4332. 여기 0.433이고요. 자, 이쪽은 이 길이가 상당히 크죠. 여기 표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이게 보면 끝이에요. 끝. 400. 그렇죠? 끝. 칸수로 따진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거 80을
80을 8로 나누니까 10입니다. 10. 10이 없어요. 그리고 10은요, 거의 0.5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거의 이렇게. 이게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400이긴 하지만 그냥 끝까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기 0.5를 더하면 돼요. 0.9332.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